2026년 1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고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월 9일 백악관 기자회견장.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좋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힘든 방법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다. 이 발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레빗은 더 나아갔습니다. 군사력 활용은 언제나 선택지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에 대해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주의가 이번에는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 행동 계획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돈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에게 1인당 최소 1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60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거나 미국 편입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직거래 전략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팔라우나 미크로네시아처럼 자유연합협정을 맺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과 경제는 미국이 책임지고 내부 자치는 그린란드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떼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미국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극권 패권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 잠수함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차단할 방벽이 필요합니다. 그린란드가 바로 그 핵심 지점입니다. 두 번째, 히토류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첨단 무기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중국의 자원 독점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토 확장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21세기판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은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북미와 유럽, 러시아를 잇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아십니까? 과거 툴레 기지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눈 역할을 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기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반드시 북극 상공을 지나야 합니다. 그린란드에 요격 시스템을 설치하면 미사일이 본토에 닿기도 전에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거리적 이점도 엄청납니다. 피투피크 기지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4,400km입니다. 미국 본토 기지들보다 절반이나 가깝습니다. 이곳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 러시아와 중국에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린란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재료 창고입니다. 히토류만 약 150만 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의 25%를 충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히토류는 아이폰, 미사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들어갑니다. 현재 중국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린란드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흑연도 엄청난 양이 묻혀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수십억 배럴 규모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제2의 알래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린란드의 전체 자원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860억 달러, 최대 4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260조 원에서 5,600조 원입니다.
기후 변화가 북극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의 이동 거리가 최대 40% 단축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물류망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게 되면 이 거대한 물류 통로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를 장악하는 것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전략으로 육상 실크로드를 장악하려 한다면 미국은 북극 해상로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백악관 내에서 논의 중인 그린란드 확보 로드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단계 현금 지급을 통한 민심 공략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 개개인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직접 지급합니다. 미국 편입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 자유연합협정 제안입니다. 완전한 매입이 어렵다면 팔라우나 마셜 제도처럼 국방과 외교권은 미국이 갖되 내부 자치는 허용하는 연합체 형태를 제안합니다. 덴마크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압박 및 군사적 옵션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모든 압박을 다할 것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시 미군을 투입해 북극해의 주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즉각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현대 안보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영토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합병 망상을 멈춰라. 유럽 7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그린란드의 주권은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에게 있다. 며 미국의 개입을 공식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이 마비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중국의 자원 패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미중 패권 경쟁의 결정적 한 수라고 분석합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 150만 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 패권의 열쇠입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드론,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골든돔은 미국이 구상 중인 최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합니다. 미국 본토 전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린란드는 이 시스템의 핵심 위치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반드시 북극 상공을 지나야 합니다. 그린란드에 요격 시스템을 설치하면 미사일이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적 억지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은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트럼프는 역사에 남고 싶어 합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했습니다. 이 거래로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대륙 국가에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을 21세기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책에 영원히 새기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야망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는 미국의 패권을 21세기에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자원, 안보, 물류, 모든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영토 거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했고 버진 아일랜드를 덴마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자결권이 있습니다. 강제로 매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한다면 나토 동맹 체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트럼프식 외교입니다. 정작 그린란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린란드 인구는 약 5만 7천 명입니다.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덴마크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약 68%가 덴마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 편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기회를 위해 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반대합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누이트 전통이 미국화에 희석될 것을 우려합니다. 미국의 현금 지급 제한이 이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요? 1인당 1억 원 이상의 돈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정체성을 살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럽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19세기식 제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도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환영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가 약해지는 것이 러시아에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린란드의 자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영토 매입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역사상 최고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1917년 미국은 덴마크로부터 버진 아일랜드를 2,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카리브해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1,500만 달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래로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났고 대륙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선례들을 언급하며 그린란드 매입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자결권과 주권 존중이 국제 규범이 된 시대입니다. 만약 그린란드 매입이 성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경제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희토류 자원만으로도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물류 산업이 재편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항로를 미국이 통제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토 동맹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중국과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자원 전쟁이 무역 전쟁을 넘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에는 환경적 이슈도 따릅니다. 그린란드는 전 세계 얼음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이미 빠르게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희토류 채굴은 특히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토양과 수질이 오염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광산 지역이 환경 재앙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린란드의 생태계도 위협받습니다. 북극곰, 물범, 고래 등 북극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우려를 일축합니다. 최신 기술로 친환경 채굴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가 되면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북극권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현재 북극 주변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5개국입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미국의 북극 영향력이 압도적이 됩니다. 러시아는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북극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입니다. 북극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중국의 북극 진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유럽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토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위협한다면 나토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가 힘든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군이 그린란드의 주요 거점을 점령합니다. 덴마크는 즉각 나토 제5조를 발동합니다. 동맹국 공격은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입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미국 편을 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나토는 사실상 붕괴합니다. 러시아가 이 틈을 노립니다.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도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중국도 움직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국이 북극에 묶여있는 사이 대만을 압박합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무너집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 협상 결렬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미국이 물러서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용 이슈로 활용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가능성, 타협안입니다. 완전한 매입이나 편입은 포기하고 미군 기지 확대나 자원 개발 권리를 얻는 선에서 타협합니다. 양측 모두 체면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장기전입니다. 미국이 현금 지급과 경제 지원으로 그린란드 여론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10년, 20년 후 그린란드 주민들이 스스로 독립과 미국 편입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영향력 확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 처음에는 황당한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원, 안보, 물류.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새로운 냉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폭탄 같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 정당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제국주의의 부활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 이슈학이었습니다.